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벌써 조인해주고 계시네요. 네, 잠시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2시에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혹시 뭐 그러면 좀 피드백 좀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좀 뭐 적당하면 그냥 적당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잠시 후 2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려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좀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어떤 팀에서 이제 주로 조인하셨는지가 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그 이렇게 챗에다가 좀 숫자로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운영팀에서 오신 분들은 1, 보안팀에서 오신 분들은 2, 개발팀에서 오신 분들은 3, 그 깍두기 저는 뭐 이거저거 다 한다 4. 혹시 요거 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주로 오셨는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깍두기 분들도 좀 계시네. 깍두기 분들도. 4번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2번, 3번, 4번. 그래도 오늘 주제가 보안 쪽, 개발팀은, 보안팀, 그죠? 보안팀은 2. 보안팀에서 많이 오셨네요. 보안팀과 깍두기. 4번 너무 많은데요? 깍두기. 다들 너무 힘드신데요? 네네, 좋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을 좀 알고 너무 이제 보안 관련된 용어만 쓰지 않고 그래도 이제 좀 포괄적으로 데이터독에 뭔가 이게 특장점을 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웨비나를 좀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네. 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이 영상은 지금 이미 레코딩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서요. 네. 네, 아직도 이렇게 올려주네요. 네, 운영팀 분들, 네, 깍두기 분들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채세에다가 올려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좀 채세에 올라오는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노력은 할 텐데 그래도 일단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어떻게 캐치가 되면 그 컨텍스트에 맞으면 좀 설명을 좀 중간중간 끊어서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편하게 좀 챗 남겨주시면 좋겠고 질문 같은 거는 Q&A를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웨비나 마칠 때 그 Q&A를 보고서 하나씩 좀 설명을 시간 되는 선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Q&A 해주셔도 되겠고 중간에 피드백이나 뭐 챗으로 이제 중간에 뭐 컨텍스트에 맞는 질문이 있으시면 그렇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시가 됐네요. 네, 자 오늘 오늘 주제는 그럼 데이터독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데이터독 보안 플랫폼을 활용한 공격 경로 분석하기. 제목 정말 기네요. 네, 이거 정말 깁니다. 이게 사실 제목 누가 지으셨나요? 신고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 성님이 지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이제 데이터독 시큐리티 플랫폼 관련된 주제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보안 주제다 보니까 저희가 시큐리티
좀 전문가분을 좀 모셨습니다. 예, 그래서 보안 전문가를 좀 모시고 이런 좀 데이터 독해에서 보안 영역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우님 여기 옆에 나와 주셨고요. 아, 제가 전문가였나요? 전문가 아, 맞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독에서 데이터독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데이터독에서 지금 세일즈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신데 전에는 전 직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전에는 뭐 CDN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거나 안 그런 보안 솔루션을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뭐 도움을 드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보안 쪽 하셨네요. 자, 그럼 보안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봇 미티게이션, 그리고 그죠? 네. 와프, 그리고 심 관련된 뭐 이런 솔루션으로 이제 고객분들 많이 도와주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런 보안 전문가 맞죠? 그래요. 네. 보안 전문가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 전문가를 모시고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성우님하고 동일하게 데이터독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제키님 혹시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아,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 네, 했었습니다.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비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뭔가 좀 집중력 향상을 위한 좀 아주 작은 선물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퀴즈를 저희가 돌발 퀴즈를 낼 겁니다. 그래서 돌발 퀴즈 맞춰주신 분들께 저희가 커피 쿠폰, 기프티콘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께 티셔츠를 줄 건데 이 설문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웨비나가 마치고 나면 저희가 웨비나를 마치고 나면 그 웨비나 녹화된 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이제 안내 메일을 드릴 거예요. 그 안내 메일에 서베이가 있을 겁니다. 그 서베이를 좀 해서 채워주시면 이 세미나에 대한 내용의 뭐 수준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은 거기서 선착순으로 10분께 제가 티셔츠를 해외 배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참가해 주시면 설문에도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해외 배송이랑 조금만 늘려줄 수 있는 점 좀 참조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게 좀 걸립니다. 이게 좀 네. 아마 페덱스인가 뭐 그걸로 이제 통해서 이제 오게 될 텐데요.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좀 아젠다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breaking down the silo. 자, 이제 뭔가 보안의 장벽을 뭔가 허문다라는 주제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독 시큐리티 플랫폼에 속해 있는 그런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린 후에 저는 사실 이 세 번째 이 데모 세션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안 전문가이신 성우님이 데모를 재밌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뭐 실제 유즈 케이스에 맞춰서 그래서 이 데모를 통해서 준비를 해주실 건데 데모를 좀 어떻게 좀 재밌게 준비해 주셨나요? 아니면 어렵게 준비하셨나요? 즐겁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혹시 재밌지 않으면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혹시 뭐 이 모든 분들께 혹시 커피 쏘실 준비 있으신가요?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 네, 뭐 재미없으면 커피 쏘실지도 모릅니다. 재밌었으면. 황호연님께서는 황호연님께는 제가 커피 꼭 재미없으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커피 기대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저희가 Q&A를 통해 가지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를 하나 하고 가야 되겠어요. 질문 하나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독의 오늘 주제가 시큐리티고요. 데이터독에서는 시큐리티 플랫폼에 관련된 프로덕트를 쭉 소개를 해드릴 건데 데이터독의 보안 관련된 프로덕트가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그 4개가 4개 프로덕트 이름을 써주신 분께 바로 커피 쿠폰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이거 볼 수 있는 곳, 뭐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사이트 없나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띄워놨네. 혹시 데이터독 보안 제품 4가지가 있는데 그 혹시나 사전에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나 아는 분 맞춰주시는 분 계시면 바로 커피 쿠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올라왔네요. 남용환님, 데이터독 클라우드 시큐리티, 데이터독 클라우드 심, 데이터독 시큐리티 파스처 매니지먼트, 그리고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 대박, 네. 이렇게 빨리 답변이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요거 합니다. 요거 4개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데모와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은 남영환님께 커피 쿠폰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4잔은 아니고요. 일단은 한 잔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데이터독 직원분께서 태우님께서 이제 아마 프라이빗 메시지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개인 정보를 주시면은 그러면 아마 이제 바로 발송해 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데이터독 시큐리티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제 사실 데이터독이 잘 알려진 부분이 인프라스트럭처나 이제 어플리케이션 혹은 유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이제 좀 강점이 있고 거기에 지금 뭔가 시큐리티를 좀 더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뭐 특색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데이터독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독 컨셉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데이터독 컨셉은 흔히 알고 있는 뭐 로그, APM 인프라, 3필라에 대해서 가시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엔드 유저들 뭐 모니터링하는 유저 익스페리언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역을 보안 영역까지 넓혔는데 단순히 플랫폼만 추가된 게 아니라 로그를 보면서 로그에 갑자기 보안과 관련된 시그널이 발생했으면 연계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APM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가 공격이 우리 백엔드까지 도달을 했으면 바로 뭐 보안 제품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외에도 인프라 정보를 연동해서 보고 계시다면 혹시나 특이사항이 생겼다면 보안과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보안 특이사항이 뭔가 발생했었을 때 다른 뭔가 인프라 관련된 정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그럼 데이터독의 이제 데이터독 보안 플랫폼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아젠다. 자, 브레이킹 다운 더 시큐리티 사일로 말하기도 좀 어렵네요. 자, 일단 보안 장벽을 뭔가 허문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성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고객사를 많이 만나거나 안 그러면 뭐 보안팀, 데브옵스 팀 만나다 보면 어떻게 이 두 팀이 협업이 잘 안 되는 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보안팀이 개발이 들어온 거를 뭐 공격이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나면 어떤 공격이 몇 시에 들어왔습니다. 말고는 보안팀의 뭐 데브옵스 팀에 전달해줄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업을 못 하게 되고 왜 그럴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 두 팀이 목표가 틀려요. 그리고 목표가 다르다 보니 다른 도구를 쓰고 있고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팀이 협업을 하지 못하고 뭐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빨리 찾지 못하고 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슈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일이 흔하죠. 뭔가 보안 위협이 발생했었을 때 보안팀에서 뭔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그때 실제 인프라 관점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운영팀이나 아니면 데브옵스 팀에 뭔가 연락을 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각자 다른 툴로 이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좀 이런 뭔가 실제 보안 임팩트에 대해서 뭔가 원인을 밝히는 데까지 이게 좀 시간이 좀 길어진다라는 그죠?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일단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할 수 있을까? 협업에서 빨리 문제를 찾고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 동일한 툴을 쓰고 같은 데이터를 확인하면 이게 정말 협업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팀과 데브옵스 팀이 같은 데이터를 보는 거죠. 같은 툴을 쓰는 거죠.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빠른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보안팀을 정말 많이 계시는데 데브옵스 팀 입장, 서비스를 런칭하는 입장, 뭐 이런 입장에서는 보안팀이 어떻게 보면 게이트일 때가 정말 많아요. 허들일 때가 정말 좀, 물론 보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들이 될 때가 있는데 가이드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데브옵스 문화도 자리 잡기 전에는 개발자가 뭐 와스 서버, DB 서버 운영팀에 따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 지나서 혹은 며칠 뒤에 겨우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하고 안 그런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데브옵스 문화가 자리 잡고 나서 이제 운영팀이 폴리시를 주는 거죠.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리고 리소스 현황을 줘요. 캐파시티를 줘요. 그러면 뭐 개발자는 바로 직접 뭐 와스 서버를 띄우고 DB 서버를 띄운 다음에 서비스 런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문화, 이제 데브세옵스 문화 이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게이트 형식이 아닌 가이드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많은 정책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보안팀에 맞는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코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봐도 운영자가 봐도 보안팀이 봐도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되고 자동화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보안팀과 데브옵스 팀이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독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느냐? 네, 첫 번째는 같은 플랫폼에서 같은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데이터독에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APM 데이터, 뭐 인프라 데이터, 로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최적의 보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말로는 뭐 데브옵스, 보안팀 협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지만 협업을 하려면 또 뭔가를 설치해야 돼요. 또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오너십 때문에 결국에는 또 협업을 못하게 되는데 데이터독을 이미 사용 중이시라면 추가적인 설치 없이 또 추가적인 성능 저하도 없이 바로 보안을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독을 이미 운영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 보안 영역까지 같이 하고 싶으면 일부 옵션이나 뭔가 좀 간단한 이제 설정만으로도 이제 보안 영역까지 같이 볼 수 있다. 요게 이제 그럼 데이터독의 특장점이 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 데이터독 그 시큐리티 플랫폼에 네 가지 프로덕트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각의 이제 프로덕트들이 이제 어떤 도움을 주는지 뭐 이걸 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게 데이터독에서 좀 제공하고 있는 요 네 가지 제품군인데요. 요게 이제 간단히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현재 데이터독 세큐리티 플랫폼에는 현재는 총 네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앱색, 어플리케이션 세큐리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와스에 인베디되어 있는 와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CWS, 클라우드 워크로드 스케일리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테이너나 우리 서버상에서 발생하는 뭐 프로세스상 특이사항들 혹은 파일에 대해서 특별한 액티비티가 발생했을 때 찾아드리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CSPM, 클라우드 세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어떻게 보면 우리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형상 관리를 해드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프로덕인데요. 심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로그 기반으로 해서 특이사항이 발생했다거나 안 그러면 평상시 대비 다른 패턴이 보인다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프로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앱색 어플리케이션 내의 보안을 담당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CWS는 각 호스트 내에 뭔가 런타임 보안이 필요할 때 이걸 이제 사용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의 설정 관련돼서 뭔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려면 CSPM으로 통합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죠. 그리고 CIEM은 잘 알고 계시는 로그 관련된 데서 취약점을 이제 보고자 할 때 이제 사용하는 프로덕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좀 넘어가기 전에 황우현님이 좀 번외의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데이터독의 엔지니어 분들은 각 분야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데이터독 이제 본사는 이제 뉴욕에 있는데 뉴욕하고 저희는 파리에도 좀 있습니다. 프랑스 쪽에도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팀, 개발팀 뭐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운영을 담당하는 팀도 있고 거기서 SRE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안 영역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따로 쪼개져 있긴 하지만 결국에 데이터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같이 협업하면서 이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독이 실제는 이제 원래 모니터링 영역에 대해서 원래는 좀 저희가 좀 잘 했었는데 그럼 보안 영역도 이제 같이 이제 지금 한다고 계속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좀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원래 가식성 확보를 한 다음에 보안으로 넘어갈 때 이 부분을 끊임없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데이터독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뭐 APM을 사용 중이셨다. 간단합니다. 뭐 환경 변수나 안 그러면 파라미터만 추가해 주시면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우리는 에이전트를 심어서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아니면 뭐 우리는 클라우드 자원을 데이터독에 연동해 놨다. 그렇다면 설정을 업데이트하거나 간단하게 클릭만 하시면 CWS나 CSPM 같은 솔루션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로그를 벌써 데이터독에 뭐 쏘고 있었다. 그렇다면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심이 바로 활성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안 프로덕트들이 기존에 뭔가 뭐 옵저버빌리티를 위해서 데이터독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간단하게 뭐 이런 영역들까지 같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프로덕트별로 하나씩 좀 주요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자, 어플리케이션 내에 뭔가 보안 특이사항을 탐지하는 이제 프로덕트로 이제 보이는데 요거 이제 무슨 일을 하나요? 네. 어플리케이션 세큐리티 지금 현재 퍼블릭 베타 상태고요. 지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퍼블릭 베타에서 무료로 모든 분들께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능하시다면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주요 기능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복잡한 서비스 환경 중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백엔드에 도달했고 어떤 서비스에 침투했는지를 엔드투엔드로 공격 가시성을 제공해드려요. 추가적으로 이 공격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까지도 추적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격의 플로우를 추적해드리는 보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이거 사용하려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나요? 네, 간단하게 여기 보이시죠? 뭐 AppSec Enabled True 파라미터만 추가해 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세요. 요건 이제 자바 쪽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네, 자바 아규먼트로 -D에 이런 아규먼트를 이제 넘겨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지금 물론 데이터독의 APM을 사용하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APM을 사용하고 계실 때 이 파라미터만 넘겨주면 바로 이게 마치 이제 와프가 어플리케이션 내로 들어와서 그런 와프 관련된 그런 오와스프 혹은 SQL 인젝션 같은 이런 것들을 탐지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 예, 여기 워크로드 이제 런타임 보안이라고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스트의 보안. 이거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워크로드 세큐리티를 사용하시면 서버나 컨테이너에서 뭐 파일 무결성을 검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파일 액티비티들 누군가 PassWD 파일을 접속하려고 했다거나 안 그러면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파일을 리드했다거나 이런 액티비티를 찾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프로세스의 특이사항이 생겨도 알려드릴 거예요. 파일의 특이사항 그리고 프로세스의 특이사항. 네, 좋습니다. 활성화 어떻게 하나요? 네, 데이터독 에이전트의 설정만 업데이트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에이전트를 이미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 관련된 설정만 탁 트리거를 해주면 이게 바로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네, 주창호님, 설문조사는 저희가 이제 웨비나 마치고 나서 하면은 이제 이메일이 발송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설문해 주시면 선착순 10분께 뭐 이런 작은 설문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지금 저희가 웨비나 하는 내용 중간중간 집중 잘 해주시면 중간중간 저희가 돌발 퀴즈 낼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해가지고 기프티콘도 이제 발송해 드리니까요. 네, 집중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파스처 매니지먼트. 좀 깁니다. 발음 좋은데요? 참 뭐 발음 좋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네요. 아, CSPM으로 뭐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CSPM이라는 프로덕트를 아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데이터독의 CSPM은 어떤 걸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클라우드의 형상을 점검해 드린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뭐 유명한 컴플라이언스들, 뭐 CIS라든지 안 그런 히파나 SOC 2, GDPR 같은 이런 컴플라이언스들을 우리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오디트를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의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을지 관련돼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스코링도 해드리는 제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활성화는 어떻게 하나요? 활성화는 뭐 데이터독으로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연동을 해 놓으셨다면 그냥 클릭만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내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좀 올라와가지고 하나씩 잠깐만 봐드리면 먼저 장문기님께서 뭐 APM의 앱에 들어오는 요청을 이게 올라가지고 들어오는 요청을 분석해서 공격을 감지하는 분석하는 구조 같은데요. IDS 역할은 대체 가능할 것 같은데 IPS, 와프처럼 공격에 대한 차단 기능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탐지, 요거 성우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이제 퍼블릭 베타 기간 동안에는 탐지하는 것 위주로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차단 영역까지도 이제 확장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은 차단까지는 아니지만 차단도 내부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데모를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뭔가 쓸 수 있겠구나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CSPM에서 ISMS도 되는지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ISMS는 아직 커버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좀 다양한 SOC나 뭐 이런 좀 다양한 컴플라이언스가 있어서 서브셋으로만 일단 현재는 되고 IMS 스페시픽한 룰을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대신에 하나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데이터독이 가지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목록이 타사림이 많은 건 아닙니다. 현재 데이터독도 그런 걸 알고 있어서 그 컴플라이언스 목록 프레임워크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커스텀 프레임워크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로드맵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엔 좋은 소식으로 또 안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유진님
질문 주신 부분은 자, 데이터도 국내 엔지니어들이 있는지. 국내 엔지니어는 저희는 개발팀이나 운영팀은 아직 여기는 없고요. 국내에는 저희 기술 지원해주는 서포트 팀이 있습니다. 솔루션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이나 아니면 POC를 지원해주는 뭐 세일즈 엔지니어나 아니면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같은 이런 포지션 분들은 현재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데이터독 제품에 대한 설치나 운영 관리를 접해보고 싶은데 모니터링에 익숙치 않은 개발자도 입문이 쉬운 편일까요? 일단 데이터독 프로덕트 자체가 이제 뭐 혼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가 맞고요. 그래서 모든 문서들 이런 것들 제공해 드리는데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어렵다면 서포트 팀이나 한국말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서포트 팀이나 데이터독 담당 영업분께 연락 주시면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2주 트라이얼 무료로 이제 제공되고요. 이제 뭐 기능 제약 없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2주 트라이얼로 이제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이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돌발 퀴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SPM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CSPM에 대해서 뭐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혹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제시하는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 CIS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독의 룰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데이터독이 자,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AWS 연동을 이제 한다라고 AWS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값들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가져올까요? 그런 이제 AWS의 설정들. 질문 좀 어려운데요? 질문 좀 어렵나요?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정리는 뭐 다 갔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CSPM에 관련돼 있는 정보를 저 클라우드 CSP에 있는 정보를 데이터독은 어떻게 가져올까요? 지금 이제 에이전트 설치 말씀하셨는데, 자, 에이전트 설치는 아닙니다. CLI. 예. 자, 클라우드 API. 좋습니다. 클라우드 API. 장문기님. 클라우드 API. 결국엔 클라우드 와치에 이제 데이터독이 크롤러가 질의를 할 겁니다. 질의를 쭉 해가지고 AWS 내 설정들을 쭉 긁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설정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문기님께 저희 커피 쿠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심. 자, 이제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우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데이터독 심은 흔히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심 기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그 기반으로 해서 보안 위협을 감지해 드릴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로그에서 평상시 대비 안 보이던 패턴이 보인다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 상황에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외에도 로그에 찍혀 있는 IP가 혹시 악성 IP인지 IP 정보들을 IPDB로부터 참조를 해서 추가적인 인사이트도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활성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데이터독으로 로그를 벌써 전송하고 있다면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세요. 이미 로그를 사용하고 계시면 그냥 데이터독 심 기능을 이네이블 시키면 바로 데이터독에서 준비한 기본 프리셋 룰들로 일단 탐지가 시작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원한다면 커스텀한 룰 넣는 부분도 이제 가능한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좀 잘 이해하고 계신지 리뷰 문제를 좀 드리면서 또 여기서 또 커피 쿠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님 먼저 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컴플라이언스 관리 및 클라우드 형상 관리에 도움을 주는 데이터독 제품 이름 뭐가 있을까요? 네, 김동훈님 정말 빨리 답변 주시네요. 네, CSPM 네, 정답 맞습니다. CSPM이고요. 자, 제키님도 문제 하나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 인젝션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보안 위협을 탐지해주는 데이터독 제품 이름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앱색 아까 해주셨는데 김도비님 네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앱색 맞습니다. 네 앱색에서 이런 일들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라이브러리가 돌면서 이런 이제 이런 SQL 인젝션 같은 보안 위협을 이제 탐지를 하겠죠. 네. 자, 질문 좀 하나만 좀 커버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님께서 이제 문의를 주셨고요. 데이터독에서 발생한 주요 이벤트를 SMS로 받을 경우 자체적으로 SMS 기능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타 제품과 연동을 해야 하는지요. 데이터독에서 바로 SMS로 이제 보내는 기능은 없고요. 이제 SMS 서버로 저희가 뭔가 정보를 메시지 알람 내용을 전달해 주시도록 웹훅 인테그레이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웹훅에다가 관련된 정보를 넣어주시면 뭐 운영하고 계시는 혹은 사용하고 계시는 SMS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SMS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모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고요. 여기가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님이
이제 실제 유즈 케이스를 기반으로 이제 데모를 좀 보여주실 건데, 자, 먼저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거라서 이게 좀 재밌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이제 뭔가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공격 추적을 할 때 핵심으로 쓰이는 프로덕이 이제 앱색 부분이 될 거여서 앱색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데이터덕에 있는 이 다양한 제품들이 실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덕 앱색 이제 연동해 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오버뷰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서비스에 이제 앱색이 연동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많은 수상한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또 이로 인해서 얼마만큼 시그널이 발생 중에 있는지, 그 외에 서비스별로, 룰별로, 혹은 공격별로 다양한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쓰기 위해서 연동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자바라면 간단하게 환경 변수, 파라미터 추가하는 걸로 바로 시작이 가능하고요. 다른 언어도 동일합니다. 단넷이든 고든 노드든 동일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하나의 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 앱색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느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도 앱색의 장점 중에 하나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또 이 공격이 단순하게 요청만 온 건지 안 그러면 백엔드로 전달이 된 건지 그리고 백엔드에서 실행까지 된 건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제공해 드리는데요. 만약에 단순하게 요청만 들어왔다. 그렇다면 데이터덕에서는 인포성으로 찍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뒤에 백단에 뭔가 임팩트는 없었고, 그죠? 앞단에서 뭔가 공격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뭔가 효과는 없었던 녀석들이 인포로 아마도 이제 분리를 하거든요. 그죠? 간단하게 하나의 예로 어떻게 보면 스캐닝, 뭐 사이트에 혹시 취약점이 없는지 스캔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 스캔 공격이 들어왔을 때 몇 개의 IP로부터 어떤 플로우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상세 정보 안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에 이 공격이 들어왔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거부터 설명해 주겠네. 자, 시큐리티 스캐너. 뭔가 스캐너가 지금 들어왔나 봐요. 그죠? 그래서 스캐너라는 이제 공격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언제 들어왔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타임 프레임에 이만큼이나 들어왔어요라고 말해주고 있고, 네. 요 밑에는 어떤 IP에서 몇 번씩 공격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보기 좋게 지금 정리가 됐네요. 네. 그럼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데이터독은 실제 요청 하나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청들이 있었고 404 리스폰스를 줬습니다. 그럼 어떤 요청들이 있었나요? 뭐 PHP 관련돼서 취약점이 없는지 스캔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스캔이 이 IP로부터 웹스토어 서비스에 도달을 했고 해당 요청은 아래 내려가시면 해당 요청은 어떤 헤더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데이터독은 왜 잡았는지 유저 에이전트가 스캐너로 등록되어 있는 유저 에이전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폰스는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요. 잠시만요. 네. 다시 그 화면 볼게요. 그러면 그 화면에서 이제 잡았을 때 이게 좀 중요한 화면인 것 같아서 조금만 올려보면 이 잡았을 때 뭐 리퀘스트 정보 그리고 공격 정보 그리고 헤더 관련된 정보들, 리스판스 관련된 정보들 무엇이 나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여기 보니까 탭들이 있는 거 보니까 뭐 또 다른 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면 연계까지도 뭔가 되나 보네요. 그죠? 네. 여기서 보시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뭐 스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협도를 인포성으로만 놔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서비스의 백엔드까지 도달을 했다면 뭐 예를 들면 미준 등급으로 그레이드를 매겨드릴 거고요. 지금 보니까 뭐 다양한 공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SSRF, 서버 사이드 리퀘스트, 변조가 영어로 뭐죠? 4G 뭐였던 것 같아요. 한글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속상하네. 폴저리일 것 같은데요. 그 서버 사이드에서 이제 요청을 위조하는 거죠. 서버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요청처럼 위조를 해가지고 하는 공격인데 이 공격이 그러면 어떤 IP로부터 얼마만큼 어떤 때 들어왔는지 아까랑 동일하게 직관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뭐 보니까 리스폰스가 200으로 나간 애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개로 솔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럼 이 중에서도 공격을 하나 봤더니 실제 이 IP로부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웹스토어라는 서비스를 거쳐서 지금 보니까 프로덕트 리코멘데이션 서비스로까지 백엔드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이 서비스는 필요하다면 오스단넷으로 통해서 뭐 DB 쿼리도 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로도 갈 수 있는 좀 서비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공격 내용을 봤더니 어떤 헤더를 달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게 왜 잡혔는지 지금 보니까 로컬러스트로 쿼리 스트링과 같이 던진 것 같은데 대신에 데이터독은 이 공격이 들어와서 백엔드까지 도달은 했지만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까지 진단을 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API가 들어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API가 처리가 되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만약에 공격이 있었다면, 지금 공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백엔드까지 이어졌다. 데이터독에서는 크리티컬로 그레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공격 중에 뭐 하나 클릭해보죠. SQL 인젝션 공격이 있고요. 이 공격이 들어왔는데 실제 백엔드로 간 다음에 백엔드에서 지금 웹스토어를 거쳐서 OS.NET 서비스로까지. 여기가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해줄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천천히 해야 되겠네요. 네네. 제가 신나가지고 조금 흥분했다 보니 천천히. 네, OS.NET 서비스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특정 쿼리를 던진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추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이 공격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실제 공격자가 어떤 SQL 인젝션 공격을 했는지 변수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게 실제 OS.NET 포스트그레스로 어떻게 던져졌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사실 좀 재밌는 포인트긴 한데 이게 각각 서비스별로 지금 관계도가 일단 그려지고 있어요. 네. 이게 일단은 사실은 APM 트레이스 라이브러리에 지금 보안 기능이 들어간 거라서 데이터독 APM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데이터독이 서비스 맵이나 플로우 맵을 갖다가 이제 그려줄 수 있는데 그런 그 관계도를 그려주는 거 기반으로 어떤 노드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여기 보니까 이 서비스에서 지금 이쪽 DB하고 통신을 하는데 여기 전에 여기서 뭔가 vulnerability, 취약점이 지금 여기가 트리거가 됐다. 그죠. 라고 했고 그런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뭐 단순히 플로우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제일 직관적인 거는 그래서 저게 어떻게 실행됐는데 이 IP가 실행됐는데 어떤 과정 중에 제일 밑에 봤더니 진짜로 포스트그레스로 쿼리를 던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게 어떤 과정 중에 실행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관련돼 가지고 태그 정보나 안 그러면 이 앱셋과 관련된 로그 정보 추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면 이 부분이 실행되는데 지금 에러가 발생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그럼 이 에러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GitHub를 연동을 해놨다. 그럼 여기서 코드까지도 찾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고쳐야 되는지까지도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까지도 직관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빨간 줄 2개짜리 그 데이터독의 주요 핵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PM의 데이터독 그 시큐리티 라이브러리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요 화면에서 이제 보여주는 게 어플리케이션 관점의 분석과 그리고 보안 관점의 분석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같이 그럼 개발팀, 운영팀, 보안팀이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그죠? 네, 여기 이제 어떤 코드에서 이제 에러가 실제 발생된 것까지 이런 이제 GitHub 연동까지 하면 이렇게까지 이제 보이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빨간 줄 2개짜리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참 여기서 질문이 좀 많이 나왔는데 질문 한번 커버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네. 질문 하나씩 좀 커버를 해볼게요. 상태가 크리티컬, 하이, 미줌 등의 기준은 별도의 정의가 필요한 건지 자동으로 되는 건지요. 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독이 기본적으로는 뭐 백엔드까지 도달했을 때는 미줌, 실행까지 되었다면 크리티컬, 그 외에 룰별로 중요도를 나눠드릴 텐데 커스텀하게 룰을 만드는 것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 부분 이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러면 집중해 주시고요. 질문에 대답하면 일단 자동으로 현재는 지금 보는 건 자동으로 된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으로 된 네,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근데 이렇게 답을 다 하면 시간 안에 못 끝낼까 봐 좀 걱정이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네. 그러면 와프 장비와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앱셋 같은 명령은 어떻게 보면 와프랑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은 틀립니다. 저희가 인베이드드 와프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은 틀린 게 데이터독은 일종의 관문처럼 와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있는 게 앱색 명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와프처럼 앞단부터 추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차이점, 기본적으로 뭐 보안 영역에 대해서 워스타트 커버 그 외 다양한 영역에서는 차이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거기와 더불어서 앱색은 공격 경로 추적까지 도움을 크게 드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와플을 사용하시면 서비스 앞단에 와플을 이제 세워놓는데 그죠? 그 와프에 보통 이제 와프가 보통 잘 동작을 하는데 이 뭔가 이벤트 하고 이러면 몇만 명, 몇십만 명 이제 오게 되면은 그럼 그 와프가 보통 거의 뭐 90% 이상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와프 때문에 서비스 장애 나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와플을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내려서 이제 분산이 돼서 뭐 그렇게 이제 앞단에 뭔가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약간은 나눌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로도 활용이 가능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두 번째는 이제 아직은 뭔가 실제 와프처럼 리퀘스트를 차단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기능이 다 하진 않았지만 저희 로드맵에 있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 그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SQL 인젝션 공격이 들어왔고 백엔드까지 도달해서 그 쿼리가 실행까지 됐어요. 정말 심각한 분위기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저라면 장애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SQL 인젝션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 공격이 이제 백단까지 연결됐고 쿼리도 던져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장애 선언을 할 거고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제 보안 위협을 찾았어요. 보안 위협을 찾았고 이거를 팀 내 혹은 다른 팀과 같이 이 상황을 지금 전파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죠. 저는 이 메시지를 뭐 옆에 있는 제키한테도 주고요. 추가로 뭐 A라는 보안팀에도 같이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콘텍스트 내용을 그대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보통 이제 슬랙이나 네, 뭐 웹북으로 당연히 전달 가능하겠고요. 당연하죠. 이렇게 장애 선언이 되고 나면 이후부터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래킹이 가능해질 거고요.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보고서까지도 생성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점 하나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장애 선언뿐만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는 저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혹은 저런 케이스에다가 뭐 특정 IP에서 저런 케이스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만 추가적인 알람과 뭐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커스텀 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세큐리티에서 인계치 기반으로 혹은 평상시랑 다른 패턴이 발생을 했을 때 다양한 조건으로 엔드나 우월 조건, 뭐 빼기, 연산 다양한 부분으로 특정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 메시지를 줘.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뭐 중앙에 내가 관리하는 서버가 있다. 그럼 너 데이터도가 나한테 IP만 가르쳐줘. 그럼 내가 앞단에 CDN이나 와프에 던져서 자동으로 차단할게. 그러면 데이터독이 외국으로 페이로드를 던져드릴 거예요. 페이로드에는 IP 정보라든지 관련된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던져드릴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그럼 활용하셔서 뭐 릴레이를 통해서 IP를 차단한다든지, 안 그러면 와프의 룰을 적용을 한다든지 등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여기 뭔가 조건을 다양하게 넣으실 수 있어요. 어떤 호스트, 어떤 조건 이런 것들 갖다가 조건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그것을 알려줄지에 대해서 정하고 메시지는 뭐라고 보낼지를 갖다가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알람 설정하는 화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희망하시는 채널로 협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어플리케이션 세큐리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독이 아까 네 가지 제품들, 이 네 가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면 실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도움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은 재밌는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저기 죄송하지만 지금 이제 질문 올려주신 부분은 저희가 여기 데모까지 마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다시 커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 그 로그4j 관련된 로그4쉘 관련된 공격 이슈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그렇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돼서 데이터독으로 이런 로그4쉘 공격이 왔었을 때 어떻게 취약점을 탐지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독 시큐리티 프로덕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설명드리기 앞서서 로그4j 공격 취약점 때문에 다들 밤새고 고생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로그4쉘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부터 잠깐만 훑고 넘어갈게요. 로그4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로그4j에서 로깅을 남길 때 뭐 변수값으로 남기면 아무래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변수값으로 IP를 찍는다든지 유저 에이전트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많이들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로부터 필요한 정보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룩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악용을 해가지고 다른 클래스, 나의 모듈을 로드하려고 하는 그런 취약점이 발견이 됐고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CVE 최고 등급까지 받았던 공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격에 대해서 데이터독의 제품들이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독이 벌써 연동이 되어 있다, 보안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슬랙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슬랙을 받으시면 아마 로그 포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스캔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시그널이 뜰 테니까 시그널을 클릭해서 분석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 포셜 스캔이 발생을 했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액세스 로그에 로그 포셜 스캔으로 의심되는 로그가 찍혔습니다. 라고 경고가 울릴 거고요. 그리고 이 경고에는 예를 들어서 이 로그가 어디서 생성됐는지, 어떤 IP에서, 어떤 호스트에서, 그리고 상세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틀도 보시면 로그4j 스캐너가 유저 에이전트나 레퍼럴에 있었습니다. 공격으로 의심되는 애가 있었습니다. 라고 보이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이 로그가 엔진엑스에서 나온 액세스 로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엔진엑스 액세스 로그에서 생성된 로그를 이제 데이터독으로 이제 넘어왔고, 데이터독에서 가지고 있는 심에 있는 룰로 이걸 뭔가 탐지를 한 상황이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이 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스 플랫폼이니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점 하나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이 공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뭐 이런 간략한 설명을 필요하다면 한글로도 적으실 수 있으세요. 기본적인 거는 데이터독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이 룰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샘플 로그는 어떻게 되는지, 클릭하면 로그와 관련된 전체 내용, 지금 유저 에이전트의 LDAP으로 제3의 모듈을 로드하려고 했던, 클래스를 로드하려고 했던 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부분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런 공격 내용은 당연히 클라우드 세큐리티에서 잡을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스큐리티에서도 잡을 거고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스큐리티에서 아까 백엔드로 연결한다고 단순히 실행됐다면 인포성으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포성에 이렇게 디텍트가 될 거고요. 백엔드로 넘어갔다. 그러면 미디움 등급으로 그레이드를 해드립니다. 백엔드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저 와스에서 뭔가 트리거가 뭔가 된 거네요. 와스 그죠. 와스에서 인식을 한 거죠. 인식을 했고. 네. 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이런 공격이 들어왔으면 관련되어 있는 상세 정보를 드릴 거고요. 하나 클릭해 보시면 이 개별 요청들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더니 이 IP로부터 서비스의 요청이 왔는데 여기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LDAP 이런 식으로 요청이 왔더라. 그리고 요청이 왔을 때 요청과 리퀘스트 헤더와 리스폰스는 이랬었다. 이런 식으로 아까와 동일하게 보여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저게 백엔드까지 실행이 됐어요. 진짜로 로그4j 공격이 성공을 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실제 트리거가 됐다. 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프로덕트 리코멘데이션 서비스에서 트리거가 됐습니다. 라고 따로 등급을 크리티컬로 나눠드립니다. 그럼 하나의 샘플 케이스를 보자면 실제 로그4j 공격이 이런 식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베이스 육사를 이렇게 왔는데 이게 트리거가 될 때 봤더니 뷰 렌더러라는 클래스를 로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세 내용들 아마 플레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원래 체크 API하고 컨트롤러 체크하고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모듈 로드까지 시도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공격이 들어왔다면 직관적으로 어느 경로로 어떤 코드에서 실행이 되었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인사이트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다행히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이 작업해야 되는 스코핑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에러 내용도 있는데 코넥트 타임아웃, 다행히 타임아웃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한 꼭지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만약에 이 경우라면 아까 동일하게 인시던트 선언에서 협업을 하는 그런 플로우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장애 선언도 하겠지만 만약에 이 서버가 저 로그4j 공격을 통해서 탈취가 됐다. 그러면 이 공격으로 인해서 영향받은 이 공격으로 인해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컨테이너나 서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네.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는 클라우드 심을 이용해가지고 로그로 뭔가 로그4j 관련된 취약점을 탐지한 걸 보여주셨고, 네. 지금까지 보여주신 건 앱색,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를 통해가지고 실제 그 취약성을 담은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의 와스에서 저거를 갖다 잡았구나 라는 것까지 지금 보여주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저런 탈취 관련된 게 크리티컬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그 서비스에 혹시 다른 뭔가 로그4j 외에 다른 취약점이 또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갖다 같이 검사하시려고 하는 네, 단계라고 봅니다.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로그4쉘 공격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 이 서비스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이벤트들은 없었는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불행하게도 뭐 자바 쉘 엑세큐션, 자바 통해서 뭐 명령어가 실행된 부분이 프로세스가 실행된 부분 공격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클릭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떤 호스트나 어떤 컨테이너에서 이 공격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공격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 가이드를 드릴 거고요.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 이 공격이 이 컨테이너나 호스트에서 공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실행되었는지도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물론 이런 정보들은 프로세스 트리도 같이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 자바 프로세스 아래 자바 프로세스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시킨 부분이 직관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 변수라든지 전체 정보들을 또 따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참조하셔서 연계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프로세스 트리가 보여요. 트리가 보였는데 얘가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이 이제 트리거가 되면서 데이터가 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탐지한 내용은 자바 프로세스가 스폰했다네요. 뭔가를 실행시켰어요. 쉘을 갖다가 실행시켰어요. 자바가 뭔가 배시 스크립트를 실행시켰다는 건 뭔가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자바가 쉘을 지금 실행을 했다라는 항목으로 뭔가 탐지를 했고, 요거를 데이터독이 결국에는 에이전트로 이제 탐지를 한 건데, 이거 탐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데이터독에서는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eBPF를 통해서 커널 액티비티를 트래킹해드려 추적해드려요. 그래서 커널에서 뭔가 액티비티가 발생을 했다, 파일 관련된 프로세스 관련된 액티비티가 발생을 하면 잡아들인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PF로 이제 뭐 커널 레벨에 뭔가 이런 프로세스 액티비티를 트래킹을 하면서 특이사항이 있는 조건에 맞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보안 위험이다 라고 알려줍니다라고 당연히 데이터독 이 CWS 내에 룰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독의 에이전트, CWS 쪽 에이전트가 이 CWS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추가로 이런 공격들 제가 하나하나 분석하는 과정만 보여드렸는데 물론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알람 받고 분석하는 패턴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오버뷰가 가시성이 있다면 뭐 그 화면만 띄워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반적으로 로그4쉘 공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로그4쉘 서머리를 띄워봐 이러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아까 그 세큐리티 프로덕트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지금 봤더니 로그4쉘 공격이 발생하는 뭐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에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호스트, 혹은 이 과정 중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안 그런 별도의 이벤트나 프로세스들은 특이사항들은 없는지 이렇게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트렌드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또 보시다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여기서도 필터 조건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람 받아서 하나하나 분석하는 과정, 이 과정도 좋고 두 번째로는 아예 전반적인 오버뷰를 대시보드를 통해서도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이 꼭지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뭔가 필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IP 기준으로 필터링 해가지고 본다든지, 그죠?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호스트의 특이사항을 보고자 할 때 클릭을 해가지고 필터링을 해서 이제 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군요. 네, 그래서 오버뷰를 볼 때 도움이 정말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여지껏 뭔가 공격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공격 다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우리 보안을 강화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매번 공격 오는 거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강화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표준을 잘 지키는 거예요. 표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표준에는 어떤 표준들이 있느냐? CIS 컴플라이언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뭐 PCI가 될 수도 있고 SOC 2, 안 그러면 개인정보를 취급한다면 HIPAA나 GDPR 같은 여러 어떻게 보면 컴플라이언스들, 프레임워크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독 포스처 매니지먼트에서는 이런 컴플라이언스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CIS 표준을 잘 지키고 있니? 그리고 관련돼서 점수는 어떻게 되니?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하니 이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보여드려서 우리 어떻게 보면 홍상의 취약점, 공격자가 미리 알기 전에 이건 고쳐야 되겠다라는 인사이트를 드리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 데서머리를 보시다가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CIS 네트워크 스코어가 너무 약해. 왜일까? 그러면 어떤 세큐리티 그룹들이 약한지 아니면 데이터독이 제공하는 이 컴플라이언스 룰별로 어떤 세큐리티 그룹이 그 룰을 못 지키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 정보 참조하셔서 공격자한테 취약점이 오픈되기 전에 사전에 조치하는 부분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데모 다 보여주신 건가요? 네. 데모는 재미없었으면 제가 커피 드려야 되는데 재미있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네, 뭐 별말 없으신 거 보니까 재미있었다라고 일단은 네.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럼 이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 큰돈 나갈 뻔했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데모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독에서 지금 제공하는 4가지 보안 프로덕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좀 요약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결과적으로는 4개 프로덕트를 어떻게 썼느냐?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재밌었다는 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4개 프로덕트가 어떻게 쓰였느냐? 어플리케이션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앱색을 통해서 탐지를 하고 얘가 어떻게 백엔드에 연결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공격이 실행됐는지 성공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공격이 성공됐다면 관련되어 있는 노드나 컨테이너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CWS를 사용을 해서 액티비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예를 들어서 로그나 안 그러면 특이사항, 추가적인 영향도를 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매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우리 인프라 환경에, 우리 서비스 환경에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 CSPM을 통해서 오디트를 먼저 한 다음에 취약점을 고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커피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또 드려야죠. 자, 제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앱색에 대해서 데모로 좀 보여드렸어요. 자, 요번 문제는 요 1, 2, 3, 4번 중에 장점을 모두 골라주시면 됩니다. 모두. 자, 채세 올려주시면 1, 2, 3. 우리 좀 빠르세요. 예, 1번이세요. 문 기장님. 장문기님. 장문기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요즘 한글도 안 되고 속상하네요. 네. 장문기님. 네. 장문기 1, 2, 3, 4번. 네.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의 장점, 여기 엔드투엔드 공격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을 하고, 최소한의 오버로드로 이제 사용 가능한 인앱 앞고, 그리고 APM 데이터와 연동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커스텀한 룰 지원된다라는 부분까지 일단 좀 설명을 드렸고, 장문기님께 일단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지금 길게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자, 유즈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성님 유즈 케이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다양한 테크 스택에서 로그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CSP를 쓰고 있어서 다양한 오디트 로그를 한 곳에서 모아서 통합 보안 관리가 필요할 때는 데이터독 심 프로덕트 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킨도 하나 해주시죠. 네. 저는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애저의 계정을 10개, 20개, 많은 고객분들이 그렇게 좀 큰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고객분들 그렇게도 계세요. 혹은 애저까지, 혹은 GCP까지.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 계정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의 보안 모니터링 통합 센터에서 즉 데이터독이 되겠죠? 이 데이터독에서 이 각 퍼블릭 클라우드들의 설정을 한 군데 모아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CSPM 이런 식으로도 사용 가능하시다라는 거. 자, 다음 성우님 하나 해주시죠. 네. 그리고 컨테이너 단위 아니면 호스트 단위에서 뭔가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거를 찾고 싶을 때 아니면 누군가 우리 파일 무결성 보장을 해야 될 때 등등 액티비티 특이사항 감지 서버나 컨테이너에서 특이사항 감지가 필요할 때는 CWS 하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요거는 이제 데이터독의 밸류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시면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혹은 사용자, 럼까지 이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보안 모니터링까지 같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고자 하실 때 이제 데이터독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페이지네요. 일단 앱셋, CWS,
CSPM, SIM 이 네 가지 프로덕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가시성에다가 보안을 더하게 되면 대부옵스와 보안팀이 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아웃풋이 있느냐? 신속하게 보안 이슈를 탐지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긴 시간 동안 일단 참석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뭐 성우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데키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Q&A로 좀 넘어가 가지고 저희가 다시 좀 챗을 좀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질문을 먼저 질문해 주셨던 거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래까지 했던 것 같고 와프 관련된 것까지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여기 아까 전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CWS 되나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네, 리 제이드님께서 데이터독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의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악성 행위는 CWS에 감지가 되나요? 네, 일단 CWS를 사용하시려면 이제 eBPF가 지원되는 O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OS에 쿠버네티스 환경도 뭐 상관없이 저희가 적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eBPF가 지원이 된다면 CWS 사용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질문을 장문기님께서 세 개를 모아서 해주셨네요. 앱색에서 자바 외 APN 지원되는 랭귀지는 다 지원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다 되는데 지금 파이썬만 이제 곧 베타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 빼고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읽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앱색에서 자바 외에 APM 지원되는 랭귀지는 뭐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APM에서 지원되는 언어는 다 된다고 보면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뭐 Node.js, Go, 뭐 PHP 다 됩니다. 대신 파이썬만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인 점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앱색은 와프처럼 HTTP 프로토콜만 대응되는 게 맞을까요? 실제 APM에서는 보다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웹소켓, DB 파일 시스템, OS 취약점,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와스 DB 구간도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대신 이 부분은 앱색이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그 데이터독 APM, 앱색 두 개가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읽어주시죠. 네네네. 네, 제가 여기서 공유되고 있는 화면이라. 네, 알고 있어요. 네. 복사를 해드리려고. 네, 여기서 지금 질문 읽고 있는 거를 같이 이걸 좀 지울게요. 그럼 제가 여기 질문을 바로바로 네, 여기다 카피해서 퍼 날라주세요. 그래서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른 것보다 이런 복사 카피 페이스트 잘합니다. 네, 일단 질문 내용은 이런 내용이 없었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라이선스 비용은 APM에서 추가되나요? 네, 맞습니다. APM의 애드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드온으로 가격은 APM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지금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해 보시고 가격 공지 나오면 그때 한번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왔고요. 와프에서 탐지 못하는 룰을 앱색에서 탐지하는 룰이 있나요? 비슷하다면 와프에서 탐지되어 차단한다면 앱색으로 넘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포인트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독 앱색의 경쟁, 어떻게 보면 컴페티터를 와프로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틀린 분야긴 하지만 와프에서 불러겠다면 백엔드로 넘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 넘어오죠. 네. 차단이 됐는데. 그죠? 차단이 됐으면 안 넘어옵니다. 네, 그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럼 TPS가 높은 앱 환경에서는 성능 영향이 없을까요? TPS가 높은 만큼 그거는 당연히 발생 안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대신에 기존 APM 부하에 차이가 없다 정도는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언제 해주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앞단에 와플을 하나를 세워놓고서 거기에 이제 밴드위스 리밋을 찾거나 뭐 이런 특이사항이 있을 때 이제 서비스의 전체 임팩트를 받을 때 이 질문을 이제 해주신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TPS가 높을 때 앞단에 있는 와플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앱색을 사용하셨을 때 이 부하를 갖다가 지금 와스단으로 이제 분산을 시켜 놓은 상황이니까 그래도 와프는 사실 스케일 아웃하기가 사실은 좀 이제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뭐 벤더별로. 하지만 우리 이제 앱색에서 인스턴스에 대한 캐퍼시티는 우리가 자유롭게 스케일 업이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플렉서블하게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관리가 나한테 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영역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국내 레퍼런스 및 사례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레퍼런스 하나 주실까요? 레퍼런스가 그 이제 이 부분에 레퍼런스 동의해 주신 고객분들을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큰 레퍼런스는 그 저희 지난번 시큐리티 보안 웨비나 할 때 이제 왓챠 분들께서 또 이 데이터독 시큐리티를 좀 사용하고 계신다고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 코리아 유튜브에 가시면 그 왓챠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데이터독을 활용하셨는지 설명을 이렇게 보안팀에서 데브세옵스 팀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되는 대로 일단은 뭐 시간 닿는 한 최대한 모든 거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여러 시그널들 발생을 했는데 어떤 부분으로 묶여서 탐지가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룰별로 그룹핑을 해드린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독에서는 룰이 트리거가 되면 시그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잡담. 이게 잡담은 스킵하면 될 것 같고. 잠깐 스킵하면 안 돼. 질문일 수도 있죠. 한번 네. 읽어보죠. 네, 일단 이것도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 일단은 우리 잡담을 나누는 문화를.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APM에서 보안 추적을 넣는 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만 더 발전되면 개발 시 취약점 자체를 초기 웹 레이어뿐 아니라 앱 자체의 주요 솔루션이 요청 시 업노멀 또는 알려진 공격 패턴에 대한 감시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가상 패치 동작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GUI UX는 데이터독답게 가시적으로 다양한 피처를 볼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네요. 기능이 많아지면 네, 기능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왼쪽 메뉴가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노트북 쓰면 꽉 차버려서 속상합니다. 네. 피드백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네, 장애 리포트 말고 수아처럼 플레이북 대응 절차 자동화 부분은 없나요? 지금은 장애 아까 인시던트 리포트가 사실은 이것과 플레이북과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멘트 있을까요? 대응 절차 자동화 부분. 사실 저희도 수화를 어떻게 이제 대응 절차에 사용하시는지를 사실 제가 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이제 데이터독은 자동화까지는 아니고 인시던트를 갖다가 이제 선언을 하시면 거기서 각 팀 간 여러분들께서 이제 작업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갖다가 타임라인으로 쫙 정리를 해줍니다. 그 타임라인으로 정리된 걸 그거를 이제 나중에 뭐 장애 보고서로 쓴다거나 럼북 이런 걸로 이제 사용하시는 뭐 그런 패턴이라고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로그4j, 로그4쉘 공격이 초반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에는 지금 소개해 주신 정책이 없었을 것 같은데 기존 정책으로는 탐지가 되었을까요? 네, 기존 정책으로는 탐지가 되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네, 기존에 예를 들어서 레퍼럴에 안 보이던 패턴이 보였다면 알려드리는 이런 것들은 가능했겠지만 정말 스페시픽하게 로그4j 공격은 로그4j가 나오고 나서 데이터독에서 추가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서버리스 환경도 지원하나요? 파게트도 앱색 사용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람다도 저희 로드맵에 있습니다. 파게트 가능? 네. EBPF? 아니요. 앱색이 가능합니다. 앱색이 가능합니다. 네, 앱색이 가능하고요. 네, CWS는 안 되고. 네. 대신에 CWS가 아니고 그 람다 같은 경우는 지금 앱색 사용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대신 로드맵에 있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래픽 분석이 eBPF 기반이면 해당 네트워크 환경 구성을 갖춰야만 되지 않나요? OS 세팅 또는 쿠버네티스 특정 CNI 서버 메시 내에서만 지원을 할 텐데요. APM 설치 시 eBPF, 앱색은 eBPF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앱색, APM 쓸 때에는 eBPF와 연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사실은 늦게까지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다음 나올 로드맵에 대해서도 하나 팁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보안 점검 툴도 제공하나요? 저희 아까 이 프로덕트 4개 보시면 다 좋은데 하나가 아쉬우실 거예요. 보면 지금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보안 점검 하나요? 스캔해 주나요? 취약점 테스트 해 주나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스팅 영역, CST 영역인가요? 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독이 인지를 하고 있고 아마 이후에 좋은 소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대로 다시 한번 좋은 세션 자리를 가져서 가이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저희가 이 내용을 한번 카피를 해서 3시 10분까지 커버해보죠. 네, 3시 10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나가셨다면 저희가 이제 따로 메일로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았을 텐데 아직도 지금 100분이 넘게 계세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네. 답변을 좀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API 등을 활용한 레가시 시스템과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 향상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버전 업데이트 시 안정적인 서비스의 경우 어려운 PM 등 변경 작업이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까요? 네, 제가 어느 포인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API 등을 활용한 레가시 시스템과의 연계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웹북을 좀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웹북으로 페이로드, 공격이 일어났던 그 상세 정보를 혹은 IP 정보를 아니면 관련 정보를 담아서 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레가시 시스템과 뭔가 업무를 효율할 방법이 있을지 있다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전 업데이트 시 안정적인 서비스의 경우 어려운 PM 등 변경 작업이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제 이 룰 업데이트 관련된 이제 코멘트이신 걸로 보입니다. 네. 룰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드려요. 심은 왜냐하면 로그가 데이터독으로 넘어왔고 데이터독에서 이 로그 관련돼서 쭉 검사를 할 테니까 이 룰을 검사하는 주체는 당연히 데이터독에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저희가 사스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될 거고요. 네, 대신 CWS, 앱색 이거 두 개는 룰이 데이터 이제 시작될 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룰이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는 데이터독 에이전트 폴더에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현재는 네,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하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대신에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앱색은 더더욱 빠르게 데이터독이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식으로 갈 거예요. 푸시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네. 서버에서. 네. 대신에 그때가 되면 IP 호용이나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쉽게 효과적으로 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 스테이지 단계에서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점검 툴로 점검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스테이징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커피 쿠폰 두 분이 맞추셨는데, 같은 분이 있어서 다른 분 원래 드리는 거였네요. 안타깝습니다. 아니 지금 양보해 주신 건데 두 번 맞추셨으니. 그리고 양보를 했는데 저희가 말을 안 해줘서 그 다음 분이 누군지 안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러면 그 다음 답을 주셨던 혹시나 아직까지도 계신다면 김동엽님, 이제 태호님께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바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양보해 주신 장문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 그러면 저희 두 분 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네. 네. 아직까지 정말 많은 분들 계시고 계시네요. 들어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이해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독은 eBPF를 사용하여 서버의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여 패킷 분석을 수행합니다. 네. 그렇다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노드에서 동작한다면 동일하게 노드의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설치,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파게이트 등 노드를 CSP에서 관리하는 형태에서 데이터독 에이전트 설치가 불가능하여 대응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eBPF, CWS 관점에서는 정확한 답변입니다. 대신에 데이터독에서는 파게이트, 다양한 서버레스 환경을 다른 인티그레이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안 이야기니까 CWS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게 맞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모든 걸 지켜보는 데이터독에서 보안을 넣으니까 새롭고 강력하네요. 네. 저희 또 인사 한번 해야죠. 감사합니다. 네, 마차 사례 공유 드렸고요. 오늘 발표했던 자료는 메일로 회신이 갈 거예요. 메일로 링크와 함께 전달을 드릴 텐데 오늘 레코딩을 드릴 때 그 밑에 보면 서베이 링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해 주신 10분께는 티셔츠도 드리니까 꼭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데이터독이 정말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데이터독이 RASP 제품 가진 스크린사 인수하고 앱색 제품으로 런칭한 걸로 보이고 있는데 맞나요? 빙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저 이거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스크린 인수한 지 10개월 안 됐습니다. 이제 10개월 됐네요. 10개월 만에 이렇게 제품화해서 정말 데이터를 집중을 해서 방향성을 이걸로 잡고 목적을 가지고 인수하고 제품까지 출시한 케이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Q&A가 조금 있는데 조금 네.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Q&A 답변을 다 주셨고 딱 하나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클라우드 API 연계를 통한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가지고 오나요? 웹 및 와스 서버에 추가적으로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API 연동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 아마 CSPM 부분에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클라우드 API 연계를 통한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가져오나요? 데이터독에서 클라우드 연동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플러그인을 제공해드려요. AWS를 예로 들면 간단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거 클릭하면 그러면 데이터독 롤을 추가를 합니다. 그럼 그 롤이 데이터독에서는 이 롤을 알고 있고 여기 이 롤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get 리스트 권한, 뭐 조회하는 권한 등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API 쿼리를 한 다음에 다이렉트로 데이터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나의 인프라는 없다. 이 부분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그렇게 정보를 가져온다. 크롤링 형태로 가져온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질문을 커버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예상보다 10분이 더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아마 좋은 토픽으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서베이 한번 참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